김은정의 하루는 언제나 오전 6시에 시작되었다. 35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퇴직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은정은 조용한 집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 민수의 결혼식 사진, 딸 혜진이 둘째,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손주들과 함께한 지난 설날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왠지 쓸쓸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커피를 끓였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마시던 모닝커피였지만 3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다. 핸드폰을 확인해봐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 민수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야근이 잦았고 혜진은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 은정도 그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가끔은 그리웠다. 함께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오후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은정은 우연히 같은 동주민인 박 여사와 마주쳤다. 인사를 나누던 중 박 여사가 수군거리듯 말했다. 요즘 자식들이 참 바쁘죠. 우리 앞집 할머니도 자녀분들이 요양원 상담을 다니신다더라고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그 말이 은정의 가슴을 콕 찔렀다. 요양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그래요? 은정은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자 박 여사의 말을 곱씹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혹시 자신도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일까? 부담스러운 존재. 돌봐야 할 짐 같은 존재 말이다. 저녁 무렵 은정은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아름다웠던 노을이 오늘따라 유독 쓸쓸해 보였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다. 내가 정말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은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아이들에게 전화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박 여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 지 사흘째 되던 저녁. 은정은 용기를 내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린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은정은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별일은 아니고 요즘 얼굴 보기가 참 어렵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먹을까? 아, 그게 민수의 목소리 너머로 키보드 소리와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말에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산 출장도 가야 하고. 죄송해요. 엄마, 아, 그래? 그럼 언제 시간이 될까? 응. 좀 더 지나서 연락드릴게요. 지금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너무 바빠요. 엄마도 건강 잘 챙기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은정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인데.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은정은 딸 혜진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다. 혜진은 첫째 아이가 중학생, 둘째가 초등학생인 워킹맘이었다. 전화를 받은 혜진의 목소리는 급한 듯했다. 엄마, 잠깐만요. 준호야, 숙제 다 했어? 아니면 지금 당장 해. 혜진아, 바쁜 중에 미안하다. 혹시 시간 될 때 한번 보자. 엄마, 요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준호가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게 됐는데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제가 데려다 줘야 하고, 그리고 남편도 승진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혜진의 말은 쏟아지듯 이어졌다. 육아와 직장,
남편 뒷바라지까지 모든 것이 바쁘다는 이야기였다. 그래, 알겠다. 너도 몸 조심하고. 네, 엄마도요? 아, 준호야! 키 그만하고 영도 넣어요! 엄마 죄송한데 먼저 끊을게요. 또다시 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은정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이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 통화조차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서운할 줄은 몰랐다.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은정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저녁을 혼자 먹으며 은정은 예전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 엄마, 엄마 하며 자신을 찾던 아이들이었다. 그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는 건 당연한 일일까.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삐 지나가고 있었다.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은정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다. 정말 아이들이 나를 멀리하려는 걸까. 아이들과의 전화 통화 이후 며칠이 지났다.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다. 3월의 봄바람이 시원하게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문 앞에 택배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주문한 물건이 없었는데 누가 보낸 걸까? 송장을 확인해 보니 발신자가 혜진으로 되어 있었다. 혜진이가 뭘 보냈을까? 상자를 열어보니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여러 가지 팸플릿들이 들어있었다. 무릎에 좋은 영양제, 혈압약.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화려한 색깔의 안내서가 있었다. 실버 레지던스 가든을 품격 있는 시니어 라이프의 시작. 은정의 손이 떨렸다. 팸플릿 표지에는 깔끔한 건물 사진과 함께 고급 요양형 아파트, 전문 케어 서비스, 24시간 의료진 상주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은정은 팸플릿을 펼쳐보았다. 넓은 거실과 침실, 식당과 의료시설, 각종 문화 프로그램 안내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월 이용료도 적혀 있었는데 상당한 금액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혜진이 왜 이런 걸 보냈을까?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팸플릿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다.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시설에 보내려는 걸까? 은정은 핸드폰을 들어 혜진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팸플릿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다. 시설 내부 사진들을 보니 확실히 깔끔하고 좋아 보였다. 또래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은정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내가 혼자 사는 게 그렇게 걱정되나? 아니면 부담이 되나? 은정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35년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추억을 쌓은 이 공간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손주들이 와서 놀다 간 흔적들까지.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혼잣말이었지만 집안에 울려 퍼졌다. 저녁 무렵 은정은 팸플릿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계속 바라보았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다. 아이들이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혼자 살면서 넘어지거나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하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컸다. 그래도 미리 상의는 해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다니. 밤이 깊어갈수록 은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내가 짐이 된 걸까?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이제는 아예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멀리 떠나보내려 한다니.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든 은정의 꿈속에서는 낯선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팸플릿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난 토요일 오후, 은정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식탁 위에 놓인 실버 레지던스 팸플릿이 시선을 끌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혜진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밝게 인사했다. 엄마,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오늘 시간 되시죠? 혜진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정은 속이 뒤틀렸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함께 나타난 것부터 수상했다. 게다가 이렇게 정중한 태도까지. 들어와. 은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다. 민수와 혜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살지 뭐. 너희들처럼 바쁘지는 않으니까. 은정의 말끝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저희가. 그만해. 은정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팸플릿을 집어들어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야? 민수와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그게 결국 나를 시설에 보내려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함께 온 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너희들, 나도 이제 짐이 된 거야? 전화해도 바쁘다 하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 없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멀리 보내버리려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은정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다 적혀 있잖아. 월 이용료도 알아보고 시설도 둘러보고 다 계획 세운 거 아냐? 은정은 팸플릿을 흔들며 소리쳤다. 35년간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었다. 엄마, 정말 오해예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증거가 여기 있는데. 은정은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잘 지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남의 손에 맡기겠다고? 어머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민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은정은 손을 휘저으며 물러서라는 듯 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알아서 할게. 은정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강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뒤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황, 방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은 민수와 혜진은 당황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빠, 어떻게 하죠?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어. 민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혜진이 방문 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방 안에서는 은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두 남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그날 밤 은정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답답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오후 늦게 깨어났을 때도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일요일 오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은정은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울리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혜진이 혼자 서 있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혜진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단호했다. 은정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엄마, 오늘 나가요? 어디를? 그냥 따라와 주세요. 제발. 혜진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정은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섰다. 차 안에서 혜진이 말했다. 엄마, 어제 정말 놀랐어요. 저희가 엄마를 시설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하셨다니.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이에요. 엄마, 그 팸플릿은 혜진이 말을 멈췄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실버문화센터 가든힐이라는 건물이었다. 어제 본 팸플릿과 비슷한 이름이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입구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은정 선생님 교직 은퇴 5주년 기념식. 은정의 눈이 커졌다.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게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문이 열리자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정 선생님 축하합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홀 안에는 은정이 35년간 가르쳤던 제자들과 동료, 도사들이 가득했다. 민수도 무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세요. 은정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2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10년 전 제자, 심지어 30년 전 첫 해에 가르쳤던 제자까지 모두들 중년이 되어 있었지만 은정을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학생 때 그대로였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2학년 3반 반장이었던 김미영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국어교사가 됐어요. 지금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35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제2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퇴직하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제자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이어받았다. 어머니, 저희가 바빴던 건 이 준비 때문이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자분들께 연락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은정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럼 그 팸플릿은? 그건 이 문화센터 홍보물이에요. 실버 레지던스가 아니라 실버문화센터요. 이곳에서 행사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실수로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됐다. 아이들의 바쁜 일정도 조심스러운 태도도 모든 게 이 깜짝 파티를 위한 것이었다. 은정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것일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수와 혜진이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가 뭘 미안해해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는 저희에게 절대 짐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어머니예요. 제자들이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은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 그리고 제자들이 보내온 감사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정은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어제 화내서 미안했어. 엄마, 이제 외롭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 교단에 섰던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오늘 만났던 제자들이 어린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